안녕하세요. 상큼이자스입니다. 7급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 중에서 2021년에 이제 피셋이 들어가고 이제 과목이 개편이 되잖아요. 그래서 2021년에 준비하시는 이제 수험생분들께서 7급 공부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한번 찍어볼게요. 우선은 지금 제가 촬영하는 곳이 상담실이라서 목소리 크게 낼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 밖에는 지금 백색 소음기 파도 소리가 들리고 있고, 제가 지금 상담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손이 지금 약간 좀 지저분해요. 지금 볼펜 자국이거든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이제 2021년부터는 이제 피셋이라는 시험이 이제 추가가 되잖아요. 근데 피셋 같은 경우는 기존의 암기 지식이 아닌 어떤 이해력이나 또는 어떤 뭐 추론과 분석, 상황 판단 능력 이런 걸 측정하는 건데, 기존의 민간 기업이나 또 공공기관에서 수행했던 뭐 적성 검사나 여러 가지 시험과 비슷해가지고 아무래도 공무원 수험생들이 상호 호환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2021년도부터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그리고 국가직 같은 경우는 영어는 토익으로, 이미 영어는 어차피 토익으로 이미 보고 있었지만 토익 700점 이상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저는 계획을 지금 두 개로 짜봤어요. 첫 번째는 7급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실 7급 수험생분들을 위한 계획과, 근데 대다수의 7급 수험생분들은 보통 9급 국가직 시험을 보세요. 그래서 9급 국가직을 보고 나서 7급을 준비하실 분들, 이렇게 제가 두 가지 계획을 한번 짜봤습니다. 자, 먼저 7급을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하실 수험생들을 위한 계획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서는 자세하게 막 공부 방법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이제 계획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건 도움이 되겠다, 그런 부분 위주로 체크하셔가지고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먼저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나눴고요. 기간은 약 1년으로 잡았어요. 오래 잡으면은 이제 계획을 짜다 보면은, 공부하다 보면은 계속 늘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년을 합격할 수 있게 한번 계획을 짜봤습니다. 이래야지 좀 점수가 좀 더 잘 나오더라고요. 토익 영어 점수가 없고 처음부터 공부한다는 전제하에 한번 들어볼게요. 처음 1개월에 오전 시간대는 먼저 피셋 요거를 과목을 공부하시고요. 오후에는 이제 영어 토익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한국사 이제 건정시험 준비를 하는 거죠. 한국사 건정시험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2개월차가 됐을 때, 물론 이 계열차는 절대적인 기간은 아니에요. 저는 일단 여유 있게 잡았고요. 사실 수험생분들은 이 기간을 좀 더 앞당겨가지고 조금 더 빨리 끝낼 수 있으면 더 유리하긴 합니다. 일단은 피셋을 오전에 계속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영어 토익을 계속 공부하시면서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국어 기본서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이제 계속 같이 해주는 거죠. 국어 기본서를. 왜냐면 한국사는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토익을 2개월 안에 잡았다고 할게요. 토익이 지금 저희가 고득점이 아니라 700점이기 때문에 2개월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1개월에 토익을 다 땄다, 그러면은 국어 위주로 집중적으로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다음 3개월 차에서는요, 이제 피셋에 들어가면서 국어 기본서는 이제 여기 5조는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피셋이나 국어나 이제 둘이 그나마 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오전 타입에서 피셋과 국어를 같이 공부하는 식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행정법을 들어갑니다. 보통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행정법과 행정학을 하기 때문에 오후에는 행정법 이제 기본서가 되겠죠. 그리고 저녁에는 행정학 기본서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세 과목을 대략 잡았습니다. 물론 만약에 이제 수험생분들이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은 하루에 한 과목만 공부하는 게 좋다, 그러신 분들은 한 과목으로 하셔도 좋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과목만 너무 하다 보면 다른 과목을 좀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루에 세 과목을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각각 수험생들의 스타일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스타일로 정하셔서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어 기본서, 행정법 기본서, 행정학 기본서 해서 빠르게 보는 거죠. 그리고 4개월 차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필수과 국어는 어쨌든 오전에서 계속 공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때쯤 되면 국어 기본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행정법이 아마 이때쯤 끝날 것 같아요. 그게 끝나면은 이제 헌법이 들어갑니다. 기본서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정학이 끝나면은 경제학 기본서가 들어갑니다. 참고로 헌법과 이제 경제학이 들어가면요, 저희가 7일이잖아요, 일주일이. 그러면 처음 들어가는 이 헌법과 경제학 한 월, 화, 목, 금 한 4일 정도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있는 행정법은 이제 바로 기출로 들어갑니다. 행정법은 기출로 수토 이렇게 2일 정도 들어갑니다. 기출. 왜 헌법을 4일밖에 안 하냐? 보통 헌법을 하고 있는 동안에 행정법을 빠르게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행정법은 다음 과정으로 기출로 이제 수토 2일 정도 들어가고요. 대신 헌법은 4일 정도 넣었습니다. 만약 행정법이 너무 적게 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1차적인 목표는요, 기본서를 빨리 끝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 행정법을 줄여야지. 행정법 앞에서 기본서 끝났잖아요. 그래야지 이 헌법을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행정법을 어설프게 좀 많이 더 늘려가지고 공부하면요, 헌법이 더 늦어져요. 그래서 1차 목표는 기본서를 다 끝내셔야 합니다. 기본서 완강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저녁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행정학과 경제학. 행정학이 다 끝나고 나서는요, 경제학도 똑같이 월, 화, 목, 금. 이건 하나의 예예요. 4일 정도 기본서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행정학은 기출로 들어가셔가지고 수토 2일 기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6일을 잡았는데요. 왜 그럼 하루가 없냐? 일요일 날은 평일날 미비된 과목을 좀 할 거예요. 평일날 미비된 과목을 좀 보완할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경제학과 헌법 기본서가 끝나야지 드디어 모든 과목 기본서가 끝났습니다. 물론 국어, 행정법, 행정학은 다음 과정이고요. 이해되시죠? 자, 계속 같이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요 5개월에서 어쨌든 피셋이나 국어를 계속 기출 공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헌법이 이제 다 끝나고 경제학이 끝날 때쯤 되면 드디어 1단계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저는 1단계 완료라고 할게요. 기본서 완료. 물론 국어 그리고 행정법, 행정학은 다음 단계 기출로 들어가고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6개월 차부터 이제는 2단계입니다. 기출 회독이죠. 어, 7급도 구급과 마찬가지로 기출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출이 워낙 양이 많아서 기출을 벗어난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기출 벗어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뒤에 어차피 모의고사 풀 거기 때문에 기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을 들어갈 때 기출을 뭐 풀 수 있는 분과 풀 수 없는 분은 나뉘는데요. 만약에 재시생분들 같은 경우는 전에 공부를 한 게 있기 때문에 기출을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시생분들은 사실 아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출을 제대로 못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출을 못 푸시는 분들은 그냥 인강을 들으세요. 기출 처음 1회독에서는 인강을 듣고 필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해 암기 복습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해 암기 복습을 하는 게 쉽지가 않고, 이해 암기 복습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회독이 늦어지고요. 설령 이해 암기 복습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하지만 기출은 우리가 앞으로 여러 번 회독을 하면서 줄여나가는 공부를 할 건데요. 그 회독을 하면서 결국 복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인강을 듣고 필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정해진 기간 내에 완강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취지는 먼저 단원별로 기출의 범위를 보는 거예요. 각각 파트별로 뭐가 시험에 나오는지 체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해독에서는 이제 필기한 것을 바탕으로 다시 복습을 할 겁니다. 이때는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필기되어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참고로 많이 틀리실 거예요. 왜냐면 워낙 양이 많고 우리가 사실 많이 해독을 한 게 아니잖아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맞고 틀리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요. 맞는 문제나 틀린 문제에 대해서 보기항, 선지, 해설, 이 하나하나를 다 포인트로 볼 겁니다. 기출 포인트. 기출이 상당히 양이 많잖아요. 그럼 그 포인트도 상당히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선별을 해줄 거예요. 아는 것은 과감히 삭제를 하고 소거를 하면서 앞으로 안 볼 겁니다. 자, 아는 거를 지워버리세요. 그거 나중에 안 봐도 되나? 자, 안 봐도 됩니다. 왜냐면 아는 것을 삭제를 안 하면요, 다음 해독 때 줄어들지가 않아요. 다시 보는 시간이. 모르는 거 위주로 보셔야 합니다. 아는 것을 삭제 안 하면 아는 것을 계속 보느라고 정작 모르는 것을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줄어나가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르는 것이나 어설프게 아는 것, 이거는 다 모르는 걸로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별표 표시를 하고 추후에 다시 한번 회독 돌아갈게요. 이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설프게 아는 것도 모르는 거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아는 것을 삭제하자고 했잖아요. 진짜 아는 것만 삭제해 주세요. 지금은 운이 좋게 맞았지만 나중에 모를 것 같거나, 또는 지금은 맞았지만 추후에 시간이 지나서 헷갈릴 것 같은 거, 그런 거 다는 모르는 걸로 해주세요. 그런 것들은 별표 표시라고 다음에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이때 유의할 점은 아직은 이때까지는 암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기출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때부터 암기를 하려고 하면 못 나갑니다. 암기는 어차피 우리가 다음 해도 때 보기로 했잖아요. 이때 암기를 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기출 교재 중에서 해설이 잘 나온 교재도 많아요. 그러면 그 해설을 그 문제의 기본서처럼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수험생분들이 기본서를 어느 정도 찾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기출 문제를 들어가려는 수험생이 많이 계세요. 잘하고 싶어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한 과목 보는 시험이면은 그게 가능하겠지만 5과목 이상을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나머지 과목이 밀립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전체 과목을 합격점을 넣으면 되는 시험이지, 괜히 몇몇 과목을 고득점을 맞으려고 하다가 몇몇 과목이 합격점에서 점수가 멀어져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본서는 그냥 인강을 듣고 필기만 하시고요. 그리고 기출에서 여러 회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기본서의 중요한 내용은 다 기출에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은 좋은 게 뭐냐면 객관식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임용시험처럼 예를 들어서 뭐 논술이나 주관식이나 서술이나 그런 걸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객관식 시험이라는 거죠. 또 좋은 거는 이미 기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이 많아요. 그럼 기출을 벗어나는 문제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기출 문제만 단순히 푸는 게 아니라 문제 안에 있는 보기양, 선지, 해설을 하나하나를 다 포인트를 본다는 거죠. 그러면 크게 벗어나는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벗어난다 하더라도 뒤에 모의고사 있고요. 자, 이렇게 만약 본다고 하면요, 사실 이때까지는 제가 잠시 요거
좀 벗을게요. 자, 이렇게 하면요. 이때까지 사실은 이해 암기가 잘 안 돼요. 우리가 아직 많이 회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 암기가 잘 안 된다는 거에 혹시 공감을 하신다면요. 이때까지만 좀만 빠르게 봐주세요. 빠르게 본다는 거는 이해 없이 넘어가자 그런 거보다는요. 어차피 꼼꼼하게 본다 하더라도 이때는 오래 걸리고 잘 안 잡혀요. 여러분 봐야지 잡히거든요. 그래서 좀 빠르게 보시면서 해독을 좀 빠르게 끝내주시고요. 또 이때까지는 모르는 게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모르는 걸요 하나하나 찾지 마세요. 왜냐면 재시생 분들은 그래도 공부한 양이 있기 때문에 찾는 게 시간이 오래 안 걸리는데 초시생들은 다들 처음 하기 때문에 찾아보는 것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하지만 잊지 말할 것은 우리가 추후에 뒤에서 요 회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회독이 결국은 복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통 수험생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파트를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파트로 다 했으면은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면 되는데 수험생분들은 그 전에 했던 파트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복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냐면 일단 복습을 함으로써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고요. 설령 복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시간 지나면 앞에 있는 부분은 역시나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일단은 한 번 다 끝내세요. 그럼 한 번 다 끝나면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죠. 그게 복습이에요. 회독이 복습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 저희가 아까 아는 것을 삭제하자고 했잖아요. 요 삭제도 상당히 중요한 게 만약에 처음 볼 때 기출이 한 과목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45일에서 한 60일 정도 걸렸다고 할게요. 근데 삭제를 해야지 이게 나중에는 뭐 한 40일, 그 다음에는 30일, 하나 예예요. 그 다음에 15일, 그 다음에 7일, 그 다음에 하루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추후에 기출을 하루에 한 번 다 볼 수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기출 웬만큼 거의 다 잡았겠죠. 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만약에 삭제를 소거를 하지 않으면 뭐가 문제냐면요. 본인이 아는 것을 계속 보느라고 정작 모르는 거를 제대로 못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할게요. 근데 그 한 달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과목이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에 그 과목 점수를 올려야 되는데 문제는 그 과목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럼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같이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것 위주로만 집중해서 보는 게 좋을까요? 바로 모르는 것 위주로 집중해서 보는 게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너무 완벽하게 공부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려고 해요. 그러면 해독을 못 합니다. 그리고 시험장 갈 때 우리가 기출을 꼼꼼하게 한 번 보고 시험장 가는 것과 덜 꼼꼼하게 두 번 보고 시험장 가는 것 중에서 어떤 게 점수가 더 잘 나올까요? 저는 덜 꼼꼼하게 두 번 보고 가는 게 시험 점수가 더 잘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꼼꼼하게 한 번 볼 때는 물론 볼 때는 좋을 거예요. 꼼꼼하게 보니까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서 앞부분은 결국 복습을 안 했기 때문에 또 까먹을 겁니다. 하지만 덜 꼼꼼하게 두 번 보면 좋은 이유는 비록 꼼꼼하게 한 번 보는 것보다는 처음에 볼 때는 이해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덜 꼼꼼하게 두 번 볼 때 앞으로 돌아가니까 해독이 되는 거죠. 즉 복습이 되는 거죠. 결국 이 시험은요. 꼼꼼하게 한 번보다는 덜 꼼꼼하게 두 번이 더 유리하고요. 두 번보다는 세 번, 세 번보다는 네 번. 여러 번 보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면 객관식 시험이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 번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삭제 작업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요. 이때까지 이해 암기가 잘 안 되고 그럼 빠르게 해독하면서 모르는 건 찾지 말자. 어차피 다음에 해독할 테니까 이 해독에서 자세히 보자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다음 해독부터는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여기서는 이제 누적과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이해와 암기가 서서히 됩니다. 저희 학교생들 케이스를 봐도요. 이때가 되면 어떠한 이제 변화가 생기냐면요. 이제는 해설을 보면은 이해가 돼요. 전에는 이해가 단순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계속 반복해서 봤기 때문에 아, 전에 배웠던 개념이 바로 여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벌써 세 번째 보는 거예요. 같은 지문을. 그럼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그럼 점점 아는 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단계가 되면은 이때부터는 꼼꼼히 봐주세요. 기본서랑 기출 1, 2 해독은 우리가 빠르게 보자고 했지만 이때부터는 이해 암기가 되기 때문에 꼼꼼히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삭제 작업을 계속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부터 암기를 해주세요.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전 단계에서 집중을 잘 못하는 이유는 다들 잘하려고 하는 이제 의욕은 많으나 정작 잘 이해가 안 되고 효과가 안 보이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그래서 그때 불안해서 수험생들이 막 강사를 바꾸려고 하거나 교재를 다시 막 다른 걸 바꾸려고 하거나 그러면 성격이 늘어나요. 원래 기본서랑 기출 1, 2도까지는 잘 안 잡혀요. 그럼 여기까지는 좀 빠르게 버티시는 거예요. 꾸준하게 일단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진짜 공부입니다. 합격생 분들도 기출을 한번 보고 나서 두 번째 또는 세 번째부터 보는 공부가 이제 진짜 공부라고 해요. 이때부터 이제 집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독을 계속 돌려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루에 기출을 한번 볼 수 있게끔. 만약에 기출 보는 시기까지 다 못 본다면 여기는 나중에 모의고사 기간에서도 계속 같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방향은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잠시 국어 공부 방법도 살짝 설명드릴게요. 국어 같은 경우는 기본서에 교재가 상당히 파트가 많잖아요. 저희는 다 보지 마시고요. 기본서 보실 때는 문법, 인강만 보라고 할게요. 문학과 비문학, 뭐 한자성어 그것까지 보기에는 너무 많아요, 양이. 그리고 문법만 보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인강을 정해진 기간 내에 완강을 하시고요. 강사분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필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서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기출로 들어갈게요. 그럼 기출에서는 이제 저희가 뭐 3시간 30분에서 한 4시간 정도를 만약 공부를 한다고 할게요. 그럼 나누겠습니다. 뭐 3시간 30분이나 해볼까요? 그러면 1시간 30분은 기출 문법 인강을 보세요. 만약 재시생분들 같은 경우는 풀 수 있으면 그냥 푸셔도 상관없지만 초시생들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못 풉니다. 괜찮습니다. 기출 문법 인강을 들으세요. 그럼 기본서에서 나왔던 중요한 내용이 다시 기출에서 다시 문제로 다시 또 나오지 않을까요? 그럼 반복도 되고 적용도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수험생분들이 문법 인강을 들으라고 하면 그럼 도대체 언제 풀지? 푸는 연습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우리가 뭔가를 문제를 푼다는 거는요. 그래도 안다는 전제하에서 풀어야 되잖아요. 아는 게 없을 때 풀어봐야 어차피 자신감만 떨어지고 차라리 문제 푸는 건요. 추후에 모의고사에서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풀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인강을 들으세요. 추후에 암기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한 30분 정도 잡고서는요. 기출에 있는 한자 성어를 초시생들은 인강을 들으세요. 왜냐면 일단 출제 유형을 좀 알아야 되죠.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 재시생들은 암기를 하면 되겠죠. 이게 인강 한번 쭉 보시고 인강 양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게 끝나고 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자랑 한자성어를 좀 나눌게요. 한자 같은 경우는요. 암기하기는 힘들어요. 암기하지 마시고 눈으로만 익히세요. 그리고 어플이 있으면 점심이나 저녁 먹을 때 어플 보시면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생들은 보통 식사 시간에 어플 보면서 보통 식사 많이 했거든요. 한자 성어는 이거 암기해 주세요.
하루에 부담 없는 범위 내에서 30분 이내로만 하자는 거죠. 종종 이제 수험생들 중에서 저 한자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고 틀리는 것보다는요, 그냥 부담 없는 범위에서 시간이 많지 않다면 15분이라도 투자하세요. 그 보고서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학습 마인드죠. 뭐 하루는 한자성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1시간 30분은 문학과 비문학, 독해를 들어가는 거죠. 기본서 안 했으면 기본서부터. 이것도 마찬가지죠. 혼자서 못 하시는 분들은 인강을 들으세요. 혼자서 할 수 있는 분들은 독학을 해도 좋고요. 이게 끝나면은 이제 기출, 인강 또는 독학 주요 작품들 체크하시고요. 자, 해서 이렇게 문학과 비문학 기출 강의까지 끝나면요, 이게 이제 기출이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고 나와서 한번 정리해야 되지 않냐? 그게 바로 이제 마무리 강의. 강사분들이 뭐 마무리 강의, 압축 강의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를 정리 한번 하는 거예요. 인강 들으면서요. 이게 있기 때문에 기본서가 부족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이런 강의가 없는 과목은 기본서가 중요해집니다. 근데 많은 과목들이 보통 이렇게 마무리 강의가 잘 나와 있습니다. 압축 강의나. 그리고 뭐 독해야 산다 같은 여러 가지 막 프린트 같은 거 많이 주실 거예요. 그럼 그런 거 풀면서 계속 꾸준히 연습하시고요. 추후에 모의고사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모의고사 들어갈 때 시간이 좀 남으시면요, 마무리 보시면서 암기할 거 암기하시고요. 혹시 기출에서 이거 좀 더 봐야겠다 하는 것들은 같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국어는 저희는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2단계인데요. 일단은 피셋, 국어 계속 기출 계속 공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과 헌법 둘 다 기출을 계속 보는 거예요. 기출 회독을 해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행정법과 헌법 공부할 때 뭐 이틀에 한 번꼴로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행정학과 경제학도 이틀에 한 번꼴로, 예를 들어서 기출 2단계에서는 저희가 기출을 여러 번 해독을 할 거예요. 기출을 해독을 할 건데, 여기서는 객관식 시험이니까 맞고 틀리면 중요하지 않아요. 맞고 틀리고 따지는 거는 우리가 추후에 실력이 올라가지고 모의고사를 풀 때 따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초신생들은 기출을 풀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인강을 들으실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먼저 기출을 해독하는 거는 우리 아까 했었죠. 단원별로 출제 범위를 확인하는 거예요. 뭐가 시험에 나왔는지, 뭐가 중요한지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맞는 문제, 틀린 문제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 문제 안에서 보기항, 선지, 해설 하나하나를 다 기출 포인트를 보죠. 시험에 나왔다는 거는 또 나올 수도 있고 응용에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선별을 합니다. 아는 것은 삭제를 해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앞으로 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모르는 것과 어설프게 아는 것은 그건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별표 표시를 하고 추후에 해독을 더 하는 거죠. 이때까지는 암기를 하지 말자는 거죠. 왜? 암기하면 못 나가요. 양이 너무 많아서요. 그리고 해설이 잘 나온 교재 같은 경우는 해설을 그 문제의 기본서처럼 볼 수도 있고요. 물론 해설에서도 포인트가 계속 기출 포인트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빠르게 선별까지 해줍니다. 이때까지는 좀만 빠르게 보자는 거죠. 꼼꼼히 보면 진도를 못 나가고, 어차피 여기서는 암기하지 마세요. 암기를 해도 진도를 못 나가고 다음 해독 때 암기를 한다고 했죠. 그리고 모르는 게 있어도 그냥 넘어가세요. 다음 해독 때 체크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이 다음 해독에서는 누적과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해와 암기를 집중적으로 하자고 했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꼼꼼히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시행착오한 게 뭐냐면
잘하고 싶어서 처음부터 너무 꼼꼼히 보려고 해요. 그럼 진도를 못 나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삭제 작업 계속 해주시고요. 그리고 암기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다시 한번 좀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서 오전, 뭐 국어랑 피셋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도 되고요. 피셋이 끝나면 국어 위주로 해도 되고요. 만약 국어가 어느 정도 잡혔다 하면은 오전 줄이세요. 그리고 오후랑 저녁에 더 많은 시간 투자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오후에는 지금 보니까 행정법과 헌법이라고 하면은 하루는 행정법, 하루는 헌법. 그럼 저녁에는 행정학, 그리고 여기는 경제학. 그래서 월요일 날은 국어, 행정법, 행정학. 화요일 날은 피셋, 헌법, 경제학. 아니면 피셋이 어느 정도 잡혔다고 하면은 여기 국어 넣어도 상관없겠죠. 수, 목, 금, 토. 자, 이렇게 이틀에 한 번꼴로 돌아가는 이유는 물론 취급 같은 경우는 법 과목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하루에 한 과목만 하실 분들은 한 과목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단점은 이제 하루에 한 과목 하는 동안 나머지 과목이 좀 빠르게 까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틀에 한 번꼴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수험생들의 스타일 차이고요. 저희가 이틀에 한 번꼴로 돌아가는 거는 사실 원래는 9급에 맞춰진 거예요. 9급에서는 영어라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매 하루에 한 과목만 하기엔 좀 힘들거든요. 영어, 국어, 한국사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수험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로 정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국어하는 날에는 여기는 한자, 뭐 30분에서 15분 이내로 꾸준히 보시고, 피스 하는 날에는 한자 성어. 그래서 이게 매일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플래너 같은 거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래너를 적는 이유는 그날 뭘 공부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공부를 안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특정 과목은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밀린 과목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주말에 보완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양으로 정해서 공부를 하기보다는요, 저는 시간으로 정해놓고 대략 끊으세요. 뭐 3시간 반씩이라고 할게요. 3시간 반에서 한 4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얼추 3시간 반이 됐으면 끊으세요. 끊고 넘어가세요. 만약에 다 못했다고 하면은 우리 수험생들 잘하고 싶어가지고 이걸 더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얘를 더 하잖아요. 그럼 다 밀려가지고 이 행정은 못해요. 그래서 시간을 끊어주세요. 대신에 플랜을 적으셔가지고 그 주에 한 주에 미비된 거를 체크하세요. 여러분들 뭐 일주일치나 한 달치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하다 보면 밀립니다. 그냥 매일매일 데일리만 적으세요. 이 미비된 것을 체크한 다음에 일요일날 좀 보완해 줄게요. 저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공부하기로 했잖아요. 일요일날은 오전에는 피곤하니까 휴식 취하세요. 늦잠 주무세요. 하지만 오후에는 집이든 카페든 도서관이든 평일날 미비된 과목을 보완해 주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간단히 집 근처에서 뭐 공원 돌면서 간단하게 운동 플러스 휴식. 자, 이게 중요합니다. 시간으로 끊고 미비된 과목은 일요일날 오후에 보완을 하자.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기출 쭉 꾸준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마무리가 있는 과목은 마무리가 들어가시고요. 강사분들마다 마무리, 옛날에 한국사 같은 경우는 국어 같은 경우는 필기 노트, 또 뭐 압축 강의, 합격 노트. 7급 과목 중에서 이런 정리하는 과목 교재가 과정이 없는 과목은 일단 기본서를 같이 봐야겠죠. 이런 걸로 중간에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그거는 기출 1회도 끝나고 나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2회도 끝나고 나서 들어가도 되고, 3회도 끝나고 나서 들어가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편할 때 들어가세요. 어쨌든 한 번은 정리를 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다 일부러 보시면은 기출 마무리 기본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한 3개 정도 남겨놓고 들어가고요. 여기까지 2단계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좀 빠르게 보는 겁니다. 처음 한두 번 볼 때는 잘 안 잡힐 거예요. 그런데 한 이제 두세 번 보다 보면은 조금씩 잡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계속 기출 줄여나가면서 많이 줄여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3개월 요 과정에서는 모의고사를 들어갈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모의고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요, 수험생분들이 실전 연습을 할 수 있죠. 또 풀다 보면은 기출을 벗어난 지역적인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림을 그리자면 이게 어떤 과목인데 기출이 양이 이렇게 많다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기출이 아닌 지역적인 부분이라고 할게요. 처음에 우리 수험생들 공부할 때는 일단 이 기출이 중요해요. 기출이라는 거는 출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반복이 된다는 거고요. 응용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기출을 잡았다는 전제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지역적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역적인 부분은 모의고사에서 풀어봤는데 그게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들어갈 때는요, 대략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기간을 잡고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건 수험생들마다 이제 모의고사 들어가는 시기가 좀 다를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첫 번째, A라는 과목은 혹시 사정이 생겨가지고 그 과목을 기출을 많이 못 봤다고 할게요. 그럼 이때의 전략은 뭐냐면요, 일단 모의고사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기출에 집중해 주세요. 왜냐면 기출이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기출 범위 내에서 나오면은 이건 맞출 수가 있거든요. 자, 두 번째, B라는 과목은요, 기출을 잡았다고 할게요. 충분히 돌렸다고 하면은 그냥 모의고사 넘어가 주세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실전 연습도 하고 기출을 벗어난 지역적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계획이겠죠. 그런데 C라는 과목은 이럴 수도 있죠. 기출을 좀 덜 잡았어요. 기출을 보긴 했는데 몇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는 모의고사를 풀면서 기출을 같이 보셔도 되고요. 어차피 우리가 기출을 삭제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여기 보시면은 기출을 삭제하면은 이렇게 빠른 시간에 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기출에 좀 당분간 더 집중하고 싶다. 그러면은 기출을 좀 집중마저 하고 남은 기간에 모의고사를 푸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모의고사를 한 여유있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잡고 풀려고 했었는데 이 기출을 더 보느라고 모의고사 많이 못 본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영어 과목이 없으면요, 거의 다 암기 파트라고 하면요, 풀 수 있는 데까지는 풀고요, 못 푸는 부분은요 그냥 다 조금 읽으세요. 어차피 기출을 어느 정도 잡았다는 전제하면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기출을 어느 정도 잡았다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기출 여기보다는 기출 벗어난 이 지역적인 부분 위주로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객관식 시험의 꼼수죠. 하여튼 나쁘지는 않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B죠. 기출 충분히 잡고 모의고사도 충분히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몇몇 수험생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학원 인간의 컬리를 따라가지고 기출을 제대로 못 잡은 수험생분들이 모의고사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애매해요. 왜? 기출 범위에서 나와도 이건 틀립니다. 그리고 기출을 못 잡았다는 거는 아직 단원별로 암기가 안 된 걸 뜻해요. 포인트들이. 단원별 포인트 암기라고 할게요. 이 암기가 안 된 상태에서 랜덤 문제를 풀면 섞이죠. 그래서 요거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B랑 C 이런 케이스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요 3개월 동안 이틀에 한 번꼴 돌아가면서 모의고사 푸시고요. 근데 모의고사 푸는 시기에는 시간이 좀 남습니다. 모의고사가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마무리해서 암기하실 분들은 암기하시고요. 만약 마무리가 없는 과목 같은 경우는 기본서 같이 보셔도 되겠죠. 기본서에 단권화 시켜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출 좀 더 보고 싶으시면 기출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1년 안에 합격을 하는 계획이죠. 사실 옛날에는 7급을 1년 안에 합격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힘든 시험인데, 지금은 강사님들의 콘텐츠도 워낙, 그리고 기출도 워낙 잘 나와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만 줄일 수 있다면 수험 기간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급도 물론이죠. 구급도 1년 안에 이제 합격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아랫부분은 이제 9급 국가직을 준비하고 그냥 끝나고 나서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계획입니다. 저희 7급 수험생분들도요, 국가직은 많이들 합격을 하세요. 그리고 상담을 해보면은 일단 혹시 모르니까 9급 국가직은 합격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추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영어가 들어가죠. 자, 제가 또 영어 강사니까 영어는 이제 좀 전문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일단 1년은 이거는 9급 국가직에 집중하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은 행정법과 행정학이 그래도 보통은 7급 기출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헌법과 경제학이 들어가는 모델입니다. 자, 만약 9급을 처음부터 준비한다 하면은 이때는 영어가 오전에 들어가고요. 사실 9급은 이제 영어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오후에는 한국사 기본서, 그리고 저녁에는 국어 기본서 들어갑니다. 아까 기본서 제가 보는 방법 설명드렸죠. 자, 영어 같은 경우는 다 하지 마시고요. 기초 어휘, 보통 수능 어휘라고 하죠. 수능 어휘를 왜 봐야 되냐면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어휘 문제는 공무원 어휘지만 독해서 쓰이는 어휘들은 수능 어휘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수능 어휘를 제대로 보는 게 좋습니다. 시중에 있는 공무원 강사분들의 어휘 교재 중에서 공무원 어휘랑 수능 어휘를 같이 모아서 이제 나온 사자식 교재들이 많은데, 그런 교재들은 문제점이 좀 많아요. 첫 번째는 어원이 없는 경우도 많고, 어원이 없으면 공무원 어휘는 보기 힘들거든요. 두 번째는 같은 동의어 위주로 한 페이지의 표제어로 다 같이 모아져 있으면 외우기 쉬운데,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 표제어들이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럼 볼 때는 외우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까먹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이 안 돼요, 표제어들이. 그리고 공무원 어휘랑 수능 어휘가 상당히 많은데 둘 다 합쳐버리니까 둘 다 수가 부족하고 빠진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영어 강사로서는 수능 어휘를 처음에 좀 집중적으로 보자. 그리고 기초 문법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기초 문법 같은 경우는 수험생들이 나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 문법 배웠는데 기초는 알고 있겠지 하고 공부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좀 섰다가 앉을게요. 물 좀 마실게요. 여러분들 허리 디스크 조심하세요. 쉬는 시간에 허리 좀 쭉쭉 펴주세요. 자, 기초 문법을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는 강사분들 중에서는 기초 문법 없이 바로 문법 이론으로 들어가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기초 문법은 쉬워서 기초가 아니라 중요해서 기초예요. 기초 문법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문법 이론으로 들어가면 그 기초 때문에 계속 발목이 잡힙니다. 또한 기초 문법이 중요한 이유는요, 독해에서도 필요합니다. 독해에서 문장 구조 분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문법이 어느 정도 잡혀 있어야 되는데, 기초 문법에서 너무 기초 문법이 얇은 교재로 구성된 강사분들의 교재를 보면요, 독해를 위한 문법이 잘 안 다뤄져 있어요. 너무 문법 포인트만 맞춰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수험생들 독해 문장 안에서 문법적인 요소 잘 못 봅니다. 근데 기초 문법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 문법을 공부하시고 독해서 필요 문법도 약간 같이 다루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어 강사로서는 처음에는 어휘랑 기초 문법을 공부합니다. 자, 2개월차가 되면요, 이렇게 어휘랑 기초 문법을 공부하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구문 독해에 들어갑니다. 구문 독해는 우리 독해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습인데요. 지금 새로운 용창 하나 더 써볼게요. 우리가 문장을 읽기 위해서는요, 문장 안에는 어휘, 어법, 구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어휘와 어법 계속 외우면 되는 거지만 문제는 이 어법과 구문이에요. 결국은 독해 안에서 아직 문법적인 요소를 모른다는 거예요.
당연히 기초 수험생들은 문법이 약하니까요. 그러면 이런 어법과 구문을 찾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문법 파트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문법이 약하기 때문에. 두 번째, 긴 지문보다는 짧은 단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 가지 구문들이 계속 반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최적화된 게 구문 독해라는 거죠. 그래서 구문 독해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구문 독해에서는 이제 문장 끊어 읽기, 문장 구조 분석. 영어는 앞에서부터 읽어야 돼요. 직독직해. 왜냐면 실제 시험에서는 문장이 길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석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구문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근데 시중에 강사분들 구문 독해 교재를 보면 너무 어렵거나 난잡해요. 그래서 좋은 구문 독해 교재로 여러분들이 푸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구문 독해를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독해, 유형의 독해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많은 강사분들이 유형의 독해가 앞에 있어요. 즉 어휘랑 문법과 구문이 안 잡힐 때서 독해를 들어가니까 다들 독해 해석을 시켜보면요, 수험생들이요 감으로 해석해요. 감독해. 감독해는 쉬우면 괜찮지만 우리 실전 시험 지문이 길어요. 감독해가 안 통해요. 그래서 영어는 단계별 연습이 중요합니다.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암기 과목이라서 좀 빠르게 여러 번 보는 게 좋지만 영어는 빠르게 막 여러 번 보는 것보다는 또 양치기보다는요 단계별로 해야 할 것만 연습하세요. 그래도 충분히 고득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개월 차에서는 지금 한국사 기본서가 다 끝나면요, 아까 말했죠, 행정법 기본서를 월, 화, 목, 금, 4일. 그리고 한국사는 기출로 들어가세요. 수토. 다시 국어도 기본서 다 끝나면요, 행정학 기본서를 월, 화, 목, 금, 4일. 그리고 국어는 이제 기출로 수토 2일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 케이스였죠. 우리의 1단계 목표는 기본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기본서 끝난 과목은 수토로 기출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기본서 안 끝난 과목을 4일 정도 잡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국어랑 한국사 2일이면 너무 적지 않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기본서를 끝내는 거기 때문에 이 기출 들어가는 과목을 줄여야지 이 기본서 들어가는 과목을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일 때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3개월에서 보시면요, 이게 지금 선택 1위 정확히 말하면 행정법이죠. 행정법은 기본서 계속 나오고 한국사는 기출입니다. 행정학도 기본서 나오고 4일 동안 국어는 기출 2일. 물론 이때 한국사랑 국어는요 기출이긴 하지만 많이 못 나가요. 2일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건 감안할게요. 대신에 행정학과 행정법을 빨리 끝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끝나면은 이제 드디어 1단계 완료. 1단계가 우리 기본서 완강이었죠. 물론 다른 과목들은 영어 그리고 국어, 한국사는 다음 과정입니다. 자, 이제 2단계예요. 그럼 똑같습니다. 영어는 계속 고정할 거예요. 국어는 영어 싸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국사랑 행정법 이틀에 한 번꼴로, 국어랑 행정법도 이틀에 한 번꼴로 기출로 들어갑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오전에 영어는 매일매일, 오후에 뭐 행정법, 국어랑 행정법이라 할게요. 둘 다 기출이죠. 그리고 저녁에는 한국사랑 행정학. 대신에 국어 행정법에 기출 들어갈 때는 하루는 뭐 한자 한 30분에서 15분 이내로, 행정법 할 때는 한자 성어 같이 하자는 거죠. 한자는 눈으로만 익히고 한자 성어는 암기하자. 월요일 날은 영어, 국어, 한국사, 화요일 날은 영어, 행정법, 행정학. 결국 영어는 매일 하는 거죠. 수요일 날은 다시 영어, 국어, 한국사, 그리고 목요일 날은 영어, 행정법, 행정학.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삭제 작업을 하는 거죠. 영어는 단계별 연습을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기출 지금 작업을 계속 꾸준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3, 4개월 남겨놓고 이때까지 계속 기출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아까 말했죠. 국어는 마무리 강의 들어갈 수도 있고요. 한국사는 필기 노트 들어갈 수도 있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하는 거죠. 중간에. 행정법은 기본서 같이 봐도 좋고요. 행정학은 학교 노트나 압축 강의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기출 1회도 끝나고 나서나 또는 2회도 끝나고 나서나 3회도 이때 한번 중간에 마무리, 필기노트, 기본서, 압축 강의, 뭐 합격 노트 이런 걸 한번 중간에 가서 정리를 한번 하자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기출 돌리는 시기에 마무리 기본서 같은 걸 넣어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이 정도 단계 된다.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한 시험 보기 한 2교재에서 들어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의고사가요. 3교재 들어가는 과목도 있을 거고 4교재 들어가는 과목도 있을 텐데 모의고사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아까 설명했듯이 모의고사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모의고사 들어갈 때 기출을 아직 못 잡은 과목이 있으면 일단 그 과목 기출에 집중하시고요. 왜냐면 국어 같은 경우는 기출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출만 제대로 보셔도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기출을 잡은 과목이 있어요. 모의고사 들어가셔가지고 실전 연습과 기출 버전 지어져있는 거 체크하자. 그리고 기출을 아직 잘 못 잡은 과목이 있으면 기출을 보면서 모의고사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기출 잡고 모의고사 들어가도 되고요. 만약에 시간이 없는 분들 모의고사는 답 적고 읽어도 된다는 거죠. 하지만 C번보다는 그 B번이 약간 이상적이겠죠. 일단 유의할 점은 그냥 하원콜에 따라가지고 기출 못 잡았는데 모의고사는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면은 기출 범위에서 나도 틀리고 모의고사 섞인 문제 랜덤 푸다 보면 기출을 아직 못 잡은 상태는 단원별이 암기가 안 된 건데 모의고사 랜덤 풀어보니까 섞인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요. 결국 이제 모의고사 들어가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마무리, 또 어떤 과목은 기본서, 또 기출이 더 보고 싶은 과목은 기출 더 보셔도 되죠. 그래서 기출은 계속 삭제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한 이 정도 단계 되지 않을까요? 그때쯤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을 하루에 한 번 정도 더 볼 수 있을 정도 줄이시면 성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지금 유형별 독해 들어가잖아요. 그럼 보시면은 어휘, 문법, 구문 독해. 참고로 어휘 안에 생활영어도 같이 포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유형별 독해. 물론 초반에는 이제 수능 어휘 한 대략 2개월 정도 잡고 수능 어휘를 한 3회도 정도 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공무원 어휘를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나중에 생활영어도 더 넣을 거고요. 관련해서 자세한 영어 공부 방법은 제가 이미 유튜브에 공무원, 경찰, 소방영어, 독학, 커리 같은 거 다 올려놨습니다. 꼭 자세히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특히 어휘, 문법, 구문, 유형별 독해 같이 들어갈 때 이때 영어의 기반이 확 잡힙니다. 그럼 다 이제 겹쳐요. 독해를 공부한다 하더라도 독해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독해 안에 문장 안에 어휘가 있죠. 그럼 또 어휘랑 겹치고요. 독해 문장 안에 어법이 있잖아요. 그럼 문법과 겹치고 독해 안에 구문이 있잖아요. 구문과 겹칩니다. 이 네 개를 같이 하니까 이때부터 실력이 빠르게 오릅니다. 그래서 꾸준히 연습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연도별 영어 모의고사 들어갑니다. 많은 강사분들이 연도별 영어가 없고요. 시행착오별 영어 모의고사가 없고 죄송합니다. 연도별 영어 기출이 없고요. 다들 유형별 기출만 있어요. 근데 영어는 다른 과목과 다르게 단원별이 아니라 20문제가 어휘, 생활영어, 문법, 독해가 섞인 20문제 시행착오별로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 연도별 기출 풀어볼 거예요. 영어 연도별 기출은
저는 여유가 있으시면 한 5개월 정도 잡고서 풀으시면 좋고요.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4개월 만에도 잡고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5개월 잡고 푸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보시면은 이게 1년 과정이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8개월 차부터 들어가면 되고요.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은 9개월 차부터 들어가세요. 5개월 차에는 경찰 영어 연도별 기출 추천합니다. 시대고시 출판사에 나온 기출이 답이다. 경찰 영어편이 있습니다. 저희 경찰 아닌데 왜 풀어요? 공무원 영어랑 포인트 같고요. 대신 좀 쉽습니다. 물론 경찰 영어가 요즘 최신 거도 많이 어려워졌어요. 근데 옛날 건 쉽습니다. 바로 공무원으로 들어가잖아요. 공무원 영어 연도별 기출 풀면요,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5개월 차에서는 경찰 영어편으로 20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시간 배분하는 연습도 해야 되고,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넘어가는 연습도 해봐야 되고,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기출의 영어가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포인트는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는 연도별 기출, 시행착오별로 추천드리고요. 나머지 4개월 동안에는 이제 신성희 선생님 교재를 추천합니다. 신성희 선생님이 영어 연도별 기출도 있고요. 그리고 유형별 기출도 있는데 영어 연도별 기출을 추천드려요. 이전 기출에서 2010에서 14년도로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옛날 영어 기출은 지금 영어랑 좀 많이 트렌드가 좀 다르지 않냐, 경향이 다르지 않냐. 영어는 그런 게 없어요. 영어 강사로서 그냥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2015, 2016이 같이 나오고요. 그다음 2017, 그다음 2018, 이번 2019가 나왔습니다. 직렬이 많아요. 신성희 선생님 교재는요. 처음에 풀 때는 좀 쉬운 직렬부터 풀 거예요. 최신 기출 2019년부터 좀 쉬운 직렬로요. 2019, 18년도에는 소방 직렬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 직렬이 있습니다. 경찰이 좀 어려워요, 참고로. 그 다음에 사회복지랑 교육행정직이 쉬워요. 왜 쉬운 직렬부터 푸냐면요, 괜히 막 7급 풀거나 좀 어려운 거 풀잖아요. 자신감 떨어져요. 그래서 먼저 2019년에서 2010년 순으로 쭉 푸는 거예요. 소방 다 풀고 경찰 다 풀고. 소방이 경찰 많지 않아요. 사회복지 교육행정직 푸는 겁니다. 이렇게 풀고 나서 이제 9급 국가직 다 풀고 지방직, 그 다음에 9급 서울시를 푸세요. 끝나고 나면요, 이제 기상직. 이제 좀 어려운 거 풀게요. 7급 국가직. 7급이 훨씬 더 어렵죠. 7급 지방직, 7급 서울시. 이 세 개는 어렵습니다. 이거 풀고 나서는 다시 좀 쉬운 거. 국회 9급. 왜 어려운 거 풀었다 쉬운 거 풀었다 계속 이렇게 하냐면요, 너무 어려운 것만 계속 푸잖아요. 그럼 모든 걸 다 어렵게 생각해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다시 또 쉬운 질문을 풀어야 돼요. 그 다음 국회 8급이 많이 어렵습니다. 거의 편의 수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법원서기부. 여기다 적어볼게요. 법원서기부는 거의 독해 위주예요. 대략 120회 정도가 됩니다. 120회면 하루에 한 대씩만 풀어도요 4개월 걸려요. 양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일단은 9급까지 가기 전까지 이렇게 쭉 푸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9급까지는 암만 어렵게 나왔자 6이 난이도예요. 9급 난이도라는 거죠. 근데 우리 수험생분들은 7급과 8급을 푸니까 상당히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9급에서 먼저 합격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렇게 끝나시면요, 만약에 9급을 이제 합격했다 할게요. 1년 딱 9급까지 합격했으면요, 그러면 일단은 국어랑 행정학을 봤잖아요. 다 오전으로 이제 옮기세요. 피셋 준비하시면 피셋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과 경제학이 들어가는 거죠. 헌법과 경제학 빨리 기본서 빨리 끝내시고요. 그게 끝나면 기출은 이제 좀 여러 기간에 좀 잡고서 공부하겠죠. 대신에 국어, 행정법, 행정학이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여기서 1년 동안 했기 때문에 계속 오전에서 해결하세요. 헌법, 경제학, 기출 여러 해도. 그럼 기출에 활용하는 방법은 앞에서 했었죠.
단원별 출제 범위 확인, 보기한 선지 해설을 하나 더 포인트를 본다. 그리고 아는 거 삭제, 모르는 거 어설프게 아는 것은 별표 표시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해독. 아직 암기는 하지 말자. 해설을 기본서처럼 본다. 이거 좀 빠르게 보자. 그래서 누적 반복 이해 암기가 되는 시기는 꼼꼼히 삭제하시면서 이때부터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막판에 모의고사 들어가면서 지금 여기가 지금 오타군요. 여기는 헌법, 여기는 경제학입니다. 기본서 다시 보실 분은 기본서 보고, 마무리 강의 있으면 마무리 강의 봐도 좋고요. 기출, 해독을 더 해야 되는 거는 하시고요.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거는 물론 절대적인 계획은 아니에요. 왜냐면 수험생들마다 다들 각자 사정도 다르고 다들 실력도 다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크게 대략 방향을 정하고서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1단계 기본서 완료, 여기를 2단계 기출 여러 해독, 여기를 3단계 모의고사. 물론 중간에 마무리가 들어가긴 합니다. 자, 그러면요, 기본은 최대한 빨리 끝내야 돼요. 그래야지 기출이 좀 더 일찍 들어가고, 기출은 충분히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는 모의고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반에 좀 빠르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빠르게 봐야지 이 두 기간이 더 많이 여러분들이 해독을 돌릴 수 있고요.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플래너를 좀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08 클래스를 운영하면서 국현저 같은 경우는 플래너를 항상 체크를 합니다. 플래너 체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떤 공부를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여러 과목을 공부하다 보면은 특정 과목이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일날 공부할 걸 정하시고요. 시간으로 끊으세요. 시간 끊지 않으면은 뭔가 더 하려고 하다 보면 다른 과목이 밀립니다. 그리고 그 미비된 부분을 체크하세요. 플랜을 정리의 이유는 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안 했냐가 중요합니다. 그 뭘 안 했냐를 체크한 다음에 일요일날 보완하자는 거죠. 그래서 앞당기셔야 합니다. 기출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기출을 충분히 잡으면서 모의고사가 들어가고, 필요에 따라서는 마무리나 그리고 기본서 또는 기출을 계속 돌리는 거죠. 그래서 기출 플러스 모의고사가 충분히 잡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면은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략 방향을 저는 이렇게 딱 정해드렸는데요.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저도 여러분들 합격하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다들 열공해보죠.